안녕하세요. 통계학술 연구회입니다. 이번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데이터를 입력하는 방법, 즉 컴퓨터에 직접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컴퓨터에 입력하는 방법은 크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이 동영상을 보시면 쉽게 따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먼저 컴퓨터에 입력할 때는 여러분들이 가장 다루기 쉬운 엑셀 파일을 만들어서 엑셀에 직접 입력하는 것을 보여드리는 것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엑셀을 처음에 이제 화면을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게 되면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 공백 상태로 나타나게 되겠죠. 여기에서는 먼저 첫 번째 행에는 변수의 이름을 입력하는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때 첫 번째 행을 선택을 하셔서 색깔을 임의대로 선택을 하셔서 넣으셔도 됩니다. 이 색깔을 넣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저와 하는 첫 번째에 대한 강의이기 때문에 이걸 헷갈리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색깔을 넣은 것입니다. 이 색깔을 넣은 상태로 저장을 하셔서 SPSS에서 불러오시더라도 색깔에 따라서 에러가 난다거나 그런 문제는 전혀 없기 때문에 색깔을 넣고 여러분들이 쉽게 구분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판단 하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염려하실 부분은 없습니다. 자, 계속해서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첫 번째는 id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이 id라는 것은 설문지를 구성을 했을 때 각각의 응답자들을 넘버링을 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가장 일반적인 설문지의 형태입니다. 물론 지금처럼 설문지가 구성되지 않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설문지다 라고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리는 것은 가장 일반적인 설문지의 겉표지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id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id는 설문지를 수거했을 때 시간 단위로 수거했을 때 가장 처음에 수거한 것을 1로 놓고 맨 마지막에 수거한 것을 맨 마지막 그 번호로 입력을 한다라고 하셔도 되고, 아니면 다 수거하신 다음에 임의대로 정리를 하셔서 그때 넘버링을 하셔도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즉, 이 id를 넣는 것 자체는 몇 번째 설문지, 즉 id 몇 번째 id에서 코딩이 잘못되었다, 문항이 5개, 보기가 5개인데 갑자기 6번이 나왔다, 7번이 나왔다, 이렇게 입력이 잘못되었을 때 어떤 문항에서 어떤 id에서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쉽게 찾아서 그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물론 id가 있으면 그만큼 설문지를 이제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활용하시는데 상당히 편하시겠죠. 이렇게 해서 id는 여러분들이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1번부터 시작을 해서 가장 마지막 번호까지 직접 수기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혹시나 id라고 이러한 그 편집 자체 이렇게 파일을 만드시지 않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좌측 상단이나 또는 우측 상단에 임의대로 숫자를 넘버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크게 문제될 것은 없으니까 이 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id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자료를 확인할 때 정확한 자료일 경우에는 id를 크게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만, 분명히 사람이기 때문에 이 코딩 작업을 하게 되면 실수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실수를 최대한 줄이고자, 그리고 정확한 자료를 입력하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설문지에 id를 넘버링을 하시기 바랍니다. id를 넘버링 하실 때는 넘버링 하신 순서대로 차근차근 하나씩 그 코딩 값을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엑셀 자체는 선택해서 밑으로 끌어내리면 넘버링이 자동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이렇게 끌어내리지 마시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해당 아이디가 맞는지 확인하면서 그 코딩을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디를 입력한 다음에는 이제 변수의 이름을 선택을 해서 지정을 해서 여러분들이 각각 변수의 밑으로 어떤 아이디에 따라서 어떻게 값이 나왔는지를 하나씩 입력을 하시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인과학적 문항이 앞에 나오느냐 또는 인과학적 문항이 뒤에 나오느냐의 그 여러가지 설문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이 설문지의 종류에 따라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인과학적 문항이 앞에 나오는 경우에는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성별, 나이, 직업 또는 직책 여러가지 종류가 있겠죠. 결혼 여부 이러한 인구학적 문항 자체를 여러분들이 알아보기 쉽게 이렇게 입력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본래 문항을 어떻게 변수의 이름을 명명할 것이냐를 생각을 하셔서 써 넣으시면 됩니다. 변수의 이름을 정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딱 보시고 어떤 문항이다, 이게 어떤 문항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정도만 생각을 하시면 되니까 크게 부담 갖지 마시고 변수 이름을 적어 주셔도 됩니다. 쉽게 얘기를 하자면 Q1, Q2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만족도 1, 만족도 2 이렇게 입력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거는 이제 연구자 본인이 당사자가 알아보시면 되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편하신 대로 입맛에 맞게 변수의 이름을 정하셔서 써 넣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당연히 이제 설문지를 보시고 하나씩 차근차근 보기에 해당하는 숫자를 입력을 해 넣으시면 됩니다. 성별 같은 경우에는 남자가 1이고 여자가 2 이렇게 입력하는 것이 기본이니까 첫 번째 설문지에서 성별이 어떤 것인지, 나이가 20대인지 30대인지 40대인지를 확인하시고 마찬가지로 보기 항목이라든지 아니면 직접 주관식으로 입력을 하는 칸이 있다면 46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보시면 됩니다. 직업 같은 경우에도 항목을, 직책도 항목을 입력을 하시고, 만족도 같은 경우에는 보통 1점에서 5점의 리커더 척도나 아니면 1점에서 7점의 리커더 척도를 많이 사용하니까 그 범위를 벗어나지 않도록 차근차근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혹 가다가 주관식 문항이 있습니다. 이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입력을 하실 때 조금 조심스럽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주관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장황하게 쓰시지 마시고 대략적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의미에서 작성을 했는지를 아실 수 있으니까 대략적으로 작성을 해 놓으시면 나중에 이 주관식 문항을 정리하실 때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듯 합니다. 주관식 문항 같은 경우에는 자리가 좁다 이런 식으로 직접 그 내용을 입력을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설명드린 내용 자체는 가장 간단한, 가장 일반적인 코딩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 이후에 저희 통계학술 연구에서 제공해드리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다중응답, 즉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문항에서 어떻게 코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동영상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입력을 하시고 저장을 하실 때에는 SPSS 자체가 아직은 2007 이상의 버전에서는 XLS 형태로 저장이 돼야, 즉 2003 버전까지 저장이 돼야 SPSS에서 바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장을 하실 때에는
이 XLSX가 아닌 지금 97에서 2.3 통합 버전의 형태 XLS로 저장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통계학술 연구회에서 지금과 같이 통계 분석에 관한 팁을 하나씩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